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검은 수염과 로우의 전투의 결과에 대해서 이번 원피스 1078화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승자가 결정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저희 불안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로우의 강함과 포텐을 정말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로우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과 떡밥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검은 수염이 로우를 그냥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샹크스도 같이 찾고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 때문이죠. 로우는 로드 포네그리프의 사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나타난 검은 수염 해적단의 습격을 받는데요. 검은 수염 해적단의 도크큐의 신기한 능력으로 인해 자신을 포함한 선원들이 여자로 만드는 병에 감염되어 여체화되었으나 로우의 압도적인 패기로 여체화를 풀어냅니다. 이때 로우의 여체화가 너무 아름답다며 팬이 더 생겼다고 하네요. 로우의 패기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다시 한번 오다가 각인시켜준 장면이죠. 이후 샴블즈로 인근 섬으로 도주했지만 바노거의 능력으로 워프해온 지저스 바제스가 산을 통째로 집어던지며 로우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티치가 겁만 주고 끝내려는 것 같지 않자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걸고 승자만이 모든 것을 쟁취한다며 티치와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합니다. 로우는 티치가 얼마나 강한 상대인지 분명 알고 있을 텐데요. 도무지 도망칠 수 없다고 느낀 것인지 남자답게 싸우기로 결심하죠. 로우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로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심지어 하트 해적단이 검은 수염 해적단에 비해서 너무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로우 혼자 원맨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우가 과거 핸콕처럼 티치의 손에 잡혀서 자신의 능력을 봉인당하는 순간 이미 승부는 끝이죠. 로우는 검은 수염과 전투 시작부터 각성 기술을 선보이며 검은 수염을 압박합니다. 검은 수염의 싸움은 항상 이런 식이죠. 시작은 상대방에게 당하면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로우가 검은 수염을 이길 가능성은 사실 매우 낮습니다. 로우가 아무리 각성 후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사왕의 체급, 그것도 2가지의 압도적인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검은 수염을 로우가 이기기에 힘듭니다. 심지어 검은 수염을 바다에 빠지게 만드는 방법도 순간 이동이 가능하고 공중에서 날 수 있는 검은 수염의 동료들 때문에 불가능하죠. 일단 결과부터 말하자면 로우는 검은 수염에게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빼앗기고 겨우겨우 목숨만을 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등장하죠. 로우가 승리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로우가 패배하는 시나리오로 나뉘죠. 자, 그럼 패배했을 때 상황은 그 자리에서 검은 수염에게 치명상을 입고 죽는 그림과 패배했지만 극적으로 탈출하여 도망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우가 현재 시점에서 죽을까요?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정말 죽을까요? 로우는 뒤에 일족의 떡밥과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희귀하고 중요한 기술인 블로불사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블로불사라는 말도 안 되는 기술을 루피 또는 마지막 최종장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우는 스토리상 그 시점까지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우는 빅맘과 전투 후 이번 전투가 각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2번째 전투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로우에게 이제 더 나올 기술이 바닥을 보인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빅맘과 전투에서 설마 기술을 아껴두고 사용하지 않았을 확률은 매우 낮죠. 빅맘과 싸움에서도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데 전력을 다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2번째 패배 후 시나리오는 겨우 목숨만 살아서 도망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로우의 목숨은 건질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검은 수염에게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검은 수염이 이도저도 아니게 로우를 풀어주게 된다면 오다는 이 싸움에서 명분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둘 중 한 명은 치명상을 입거나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이 2명이 최종장 이곳에서 만나 서로의 힘의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진다? 이건 납득하기 힘들죠. 뭔가 중요한 이벤트 떡밥이 풀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로우의 죽음보다는 로우가 가지고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이 검은 수염에게 넘어가면서 루피와 로우의 동맹까지도 확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만약 로우가 혼자 힘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분명 루피가 로우를 구하기 위해서 검은 수염과 전투를 펼칠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루피 역시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이 필요하죠.
정상결전부터 드레스로자, 그리고 와노쿠니까지 로우와 루피는 서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평행이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어느 누가 루피 말고 로우가 있는 곳에 목숨 걸고 가서 검은 수염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우의 포네그리프 사본을 노리는 세력이 또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세계정부와 해군입니다. 이미 해군 수뇌부는 로우와 검은 수염의 전투 사실을 입수한 상태죠. 해군 원수 아카이누는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소 대장급의 전력을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그헤드로 향하는 100척의 전력이 포네그리프 사본의 회수까지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로우와 검은 수염을 상대할 수 있는 전력이 해군에는 대장 말고는 없기 때문이죠. 솔직히 검은 수염은 대장이와도 감당이 안 되는 상대고요. 키자루의 빛은 검은 수염의 블랙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죠. 원래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들이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고 싸우는 시점이 이 두 명에게서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빼앗을 절호의 기회로 보이며 더 나아가 이 두 명 중 한 명을 체포하는 그림까지도 노려볼 만하죠. 해군 대장 중 후지토라 또는 키자루가 온다고 해도 이미 그들에게는 세라핌 부대가 있기 때문에 전력의 밸런스는 충분히 맞출 수 있죠. 뭐 말도 안 되게 혼자서 오는 교만한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해군이 해적을 상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타이밍을 눈치 보는 이 상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검은 수염은 생각보다 경솔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군 대장이 이곳에 온다고 해도 무리해서 싸우는 그림보다는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만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해군과 손을 잡는 일이 있더라도 꼭 쟁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검은 수염과 로우와 밀짚모자 일행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로우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봅니다.